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요즘도 진짜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집 상태 점검하러 지금 와 있어요. 여기 지금 아파트 아닌데 여기 생각나는 경험담이 있는데 이번 시장에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요거 가지고 그 당시 한 4천만 원 정도 이득을 본 셈이에요. 물론 이건 그냥 제 기준이에요. 막 많은 분들이 얼마를 싸게 샀다, 얼마를 이득을 봤다고 말씀하시는데 부동산은 사고 팔고 세금 계산을 할 때까지 사실 자기 생각이에요. 그 매수인이 그 가격에 사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제 기준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그게 적용이 가능하고 내 집 마련 옮겨 타기 하시는 분들은 요거 알고 행동하시면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 정규 강의 지금 20기가 좀 이어서 하고 싶었는데 들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제가 하고 싶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력이 투여가 되고 시간과 에너지가 투여가 되고 그리고 다들 저도 그렇고 체력적으로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서 땡겨봤자 얼마나 땡길 수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20기 문의를 많이 주세요. 답답하니까. 그리고 19기 때 이제 또 제 말씀대로 생각 이상으로 7월달 시장이 많이 변했잖아요. 여러분 단지에 나가보시면은 막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20기 가기 중간에 오프라인 강의를 한번 하자. 오프라인에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자. 그래서 8월 7일 날 오프라인, 온라인은 안 해요. 오프라인만 하는 거고 온라인에서 좀 얘기하기 애매했던 것들도 좀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해서요. 요 아래 링크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세요. 근데 이게 휴가 기간이세요. 다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는 관심 있으시고 와주실 분들만 와주시면 항상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번 휴가철, 장마철 지금 이런 게 있을까 싶거든요. 시장 돌아가는 모습이 그래요. 오늘 내용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요 집이 다른 집보다 좀 그 당시에 싸게 샀던 이유가 뭐냐면 월세가 껴져 있었어요. 이게 산지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근데 월세가 껴져 있으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는데 거래가 없으니까 이게 집주인이 가격을 내린 게 아니라 제가 후려쳤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딱 시세 자체가 지금 7억 5천이라고 쳐봐요. 근데 저는 이거 7억에 샀거든요. 근데 7억에 산 건 아닌 게 월세입자분한테 당시에 이사비를 500만 원 드렸어요. 지금은 500으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이제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불법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집주인분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때문에 이 집을 팔아야만 했고 이미 그때는 많이 오른 후였거든요. 근데 거래가 없었어요. 이득이 남았으니까 팔아도 되는데 월세입자 때문에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들어보니까 매도하시는 이 선생님이 좀 고액 연봉자셨거든요. 바쁘시대요. 그래서 세입자분한테 이사를 나가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중개사님들한테, 중개사님이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중개사님, 집주인분 말고 세입자분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세입자를 구해준 사람, 세입자를 아는 부동산을 찾아내서 세입자분이랑 얘기를 해서 이사비를 드리면 나갈 의향이 있냐? 라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분이 나가겠다. 다만 이사비를 달라. 월세 당시에 사시는 분들 이사비 그 전까지는 지금 들으면 믿어주실까 모르겠는데 한 300 이하면 됐어요. 150, 200이면 나가셨거든요. 왜냐면 만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특히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시세가 엄청 싸다. 그건 모르겠는데 이 돈이면 딴 데 구하면 된다? 아니면 갑자기 대출이 풀렸다 그러면 나가시거든요. 요즘은 안 그래요. 갱신권 이후로 분위기가 싹 변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500만 원에 합의를 하고 이거를 매수하기 전에 7억 5천을 고집하시던 분인데 너무 답답하시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7억이면은 오늘 바로 사겠다. 지금 바로 계약금 보내드리겠다. 한 번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할 때가 있고 안 가능할 때가 있는데 전 이거를 여러분한테 엄청 공유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게 돈이 되거든요, 실제로. 물론 나중에 시장이 떨어지면 할 말 없어요. 대신에 데미지는 덜 하겠죠. 그래서 고민을 하시다가 전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안 주시면은 난 다른 거 계약할 건데 오늘 저녁 전에 계약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난 하겠다. 그래서 고민을 하시다가 7억에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동호수 아주 똑같은 게 7억 5천에 팔릴 때 그냥 7억에 계약을 한 거예요. 이 금액은 좀 예예요. 근데 5천만 원 차이가 났어요. 그럼 저는 이제 사실은 500만 원은 더 써야 되는 거예요. 세입자분 내보내야 되니까. 그리고 매수한 다음에 계약금 보내고 월세입자분한테 얘기해서 명도일 잡고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럼 뭔가 이상하잖아요. 가격이 5천만 원 차이가 난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요? 당시에는 입주 가능한 매물이랑 입주가 불가능한 매물이랑 차이가 심했어요. 왜 그랬냐? 투자자가 많이 유입이 안 되는 시장에서는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일 것 같으세요? 지금 정부 발표에 큰 맹점이 있는데 이번 발표에 어마어마한 맹점. 여러분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얘기하기 너무 편해요. 지금 다주택자 투기꾼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없을걸요가 아니라 없어요. 왜냐면 세금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취득세 중과가 풀리질 않았고 종부세가 그대로고 양도세 중과 유예가 폐지가 아니라 유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럴 상황도 아니고 지금은 투기꾼이 거의 없어요. 옛날 투기꾼들이 날아가는 시장이겠죠. 근데 그분들도 체력을 좀 찾았는데 아무튼 지금은 실수요, 내 집 마련, 아니면 옮겨 타기 이거 외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지금 그거 가지고 6월달 거래량이 지금 뭐 7천 건 넘어가는 건 뻔하고 지금 7월달은 더 할 텐데 한번 지켜보시죠. 지금 이러면 언론에서도 난리를 칠 텐데요. 그럼 입주가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입주가 가능한 매물이 그래서 가격이 이미 올라가고 있고 여러분 가끔 실거래가 팍 뜨는 거 있죠. 그게 입주가 가능한 동시에 인테리어 잘 된 집이 제값을 받아요. 지금 어떤 게 벌어지고 있냐면 예전에 비해서 로얄동, 로얄층 인테리어가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왜냐면 실거주할 거니까. 왜냐면 인테리어 기간 확보가 어려우니까. 왜냐면 인테리어비가 올라갔으니까 내 집 마련하는 김에 거의 좀 좋은 아파트 단지겠죠. 그냥 이번에 돈 쓰시는 거예요. 실수요자, 옮겨 타기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에요. 실제 내가 거주하는 기준에 맞춰서 돈을 쓴다. 이럴 때 그런 것들이 신고가를 써나가는 건데 투자자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제 채널에 좀 많으시잖아요. 자, 여러분이 투자자인데 여기 뭐 신혼부부 인테리어 있다. 평당 얼마짜리 인테리어 있다. 이거 인테리어비 5천만 원 들어갔다. 그거 들으세요. 5천만 원을 썼던 6천만 원을 썼던 그건 그쪽 사정이고 내가 보는 건 그래서 이거 전세 얼마나 더 받는데요. 이거 매매가 얼마나 더 받는데요. 이런 경쟁 매물이 있어요.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또 들어가서 봤더니 5천만 원 들였는데 완전 자기 스타일로 한 거예요. 집주인이 자기 스타일로. 그럼 그거 안 먹혀요. 이건 댓글 좀 달아주세요. 가성비만 따진단 말이에요. 실수요자는 내 스타일에 딱 맞는다. 모던한 인테리어다. 그럼 제 값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건데 요새 고민하시는 게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만기가 됐는데 전세를 한 번 더 놓고 기다릴까요? 시장이 가니까 한 번 더 기다릴까요? 이번 기회에 공실일 때 공실이 팔린다고 하니까 팔아버릴까요? 요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세가 맞춰져 있으면 안 팔리는 건 아니에요. 팔리는데 이대로 쭉 가면 매매가가 좀 내려갈 수가 있죠. 대신에 여러분도 이분을 이사를 내보낼 수 있는지 물어볼 수는 있죠. 그래서 가성비는 따져볼 수가 있고 오히려 전세를 높게 맞춰 놓으시면은 지금 상황에서 돈에 여력이 없는 분들이 미리 사놓는 수요가 또 있어요. 그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 만기 때 만기니까 무조건 판다가 아니라 전세를 잘 맞춘다에 초점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전세를 잘 맞추는 대신에 나중에 내가 이걸 팔 때 공실일 때 비해서 얼마나 마이너스일까 그거를 중개사님들이랑 상의를 해보세요. 월세는 확실히 안 팔려요. 제가 많이 노리는 게 월세 매물이거든요. 쉽잖아요. 월세 매물 안 팔리네, 후려쳐지겠네, 세입자한테 연락해서 이사 나갈 수 있나 없나. 안 나간다면 끝이야. 그거는 안 하면 그만이에요. 아님 말고. 근데 나간대요. 그럼 집주인한테 한번 이렇게 좀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해요. 후려치고 그렇게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세 물건은 좀 덜하죠. 근데 실거주가 가능한 게 워낙 값어치를 인정받을 때는 전세 껴져 있는 것도 많이 할인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집주인이 답답하니까. 근데 문제가 지금 시장이 급매로 팔 분들이 많이 나갔고 이제는 좀 결정들을 해서 급매로 잘 안 팔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알잖아요. 상대적으로. 왜냐면 22년도 하반기, 23년도에 비해서 지금 급매로 얼마나 안 팔라고 하는지 제가 이건 저는 체감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살에 와닿아요. 옛날엔 제발 사가 주세요. 지금은 글쎄 생각 좀 해볼게. 아니면 아니지. 그리고 좀 좋은 단지에 가면은 중개사님이 전달도 안 해줘요. 나 그거 얘기 못 한다고 가시라고. 진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시장은 지금 다주택자 투자자, 전세, 월세 공급자가 없기 때문에 실입주 가능한 게 가치가 올라갈 거예요, 당분간. 그러면 여러분이 내 걸 무조건 공실을 만든다라는 생각보다 가격 차이, 전세 낀 건 얼마지? 얼마나 덜 팔리지? 월세는 어떻지? 요거를 계산하셔서 운용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집 주인이라면 가능하면 공실이 좋겠죠. 거꾸로 옮겨타기나 사시는 입장이라면 제가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시겠어요? 알아봐야죠. 매물이 다 똑같은 매물이 아니에요, 이제. 인테리어 상태, 그리고 공실 여부, 입주 가능 여부죠. 그리고 월세 입자, 전세 입자 여부, 명도 가능 여부, 이거에 따라서 가격 내고 여부를 다 따지시려면은 다 못해요. 그리고 매물이 계속 돌아요. 이유 없이 사라지는 매물, 안 팔기로 하는 매물, 또 나가버리는 매물, 이래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와보니까, 그 당시에 내가 그렇게 했지. 산 다음에 이제 가격이 출렁거린 적도 있지만, 그때 워낙 좀 이렇게 저렴하게 산 덕분에, 지금은 보시다시피 여러분, 공실이잖아요. 이 다음에 제가 이제 전략대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게임, 그리고 시간과의 게임, 이런 표현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